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몸소 실천을 한 것 같고요. 견디다 못해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었다 하면 이게 음식도 못 먹고 내과 진료를 그때 이후로 계속 받는데도 이게 안 돼서 정신과 치료까지 지금 받는 상황인데 나한테 건의 좀 한 거 가지고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각색이 되어가지고 대신 누가 밝혀줄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무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서류를 주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언니가 하기에 가족으로서 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블랙리스트를 앞으로 향후 만들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주희라고 하고요. 나이는 51세입니다. 하시는 일은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저는 울주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20년도 10월 28일경에 모집으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받게 됐는데 처음 접수를 하는데 조금 의아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광장에 입구에 물건들이 즐비하게 줄이 서 있었어요. 바구니, 차키, 뭐 립스틱 이런 걸로 사람을 보이지 않은데 나는 그래서 사람은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두컴컴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7시가 되니까 갑자기 구름같이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내 앞으로 쫙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단은 제가 접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20년도 10월 말이 코로나가 한참 위험한 상황이라서 나중에 모여들 때도 그 한 곳에 복작복작에 모이니까 거리두기 그때도 엄청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담당자에게 이 접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흘러들었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제가 접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접수를 했으니까 11월에 수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어요. 첫 번째 울주문화재단에 그 민원을 제기한 게 그 구두상으로 네, 구두상. 그거라 이거 첫 번째. 예. 첫 번째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민원 제기하기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인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이제 둘째 주에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폐쇄를 하게 됐어요. 폐쇄를 하게 돼가지고 12월 첫째 주만 수업을 가고 안 갔어요. 12월 2일 날 가고 그때 만들어 놓은 유약 처리 다 하고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놔둔 채로 아예 출입 자체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12월 28일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센터 쪽에서. 그때 그 회원님 그때 만들어 놓은 도자기가 다 굽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 만든 거라서 반가워가지고 조퇴까지 하고 갔어요. 막 달려갔는데 제게 그때 12월 2일 날 내가 유약 처리한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그때 같이 옆에 만든 사람께 내가 뭘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거는 다 완성이 돼가 딱 있고 내 거는 유약 처리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됐다고 했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거 왜 이렇지? 자기네 따나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다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그거 했는데 섭섭해서 어떻게 된 거지? 내보다 늦게 만든 건 다 돼가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가마 선생님이 다 했다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마 선생님이 따로 있느냐 이랬더니 같은 반 수강생이 가마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만약에
가마에 2개만 넣으면 하나, 둘, 셋, 4개면 2개는 빼고 2개만 넣은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끼리 다 넣은 결과밖에 안 돼. 내 거는 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랬더니 일단은 막 괜찮다. 1월 첫째 주에 혼자 거라도 구워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 알겠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둘째 주에 연락이 또 와가지고 찾으러 갔었어요. 그 내용인데 그렇게 왜곡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곡을 해놨다. 예, 예. 그럼 세 번째 민원 내용. 세 번째 민원은 이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느꼈으니까 그 수강을 온라인으로 좀 하게 해달라.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리고 그때 뭐 가마 같은 경우도 수강생들이 운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안 구워져서 그러니까 아 그거는 우리 직원이 기간제라서 그 실수를 한 거다. 기간제라서 잘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전화를 드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기간제라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면 다음에는 담당이 직접 전화를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알겠다 이랬는데 제가 거긴 세 번째는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기간제인 사람이 하지 말고 당당히 직접 뭐 안내를 하라고 내가 뭐 얘기를 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시니어직들이 앉아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불기도 하고 또 요새 사람 옷차림이 어떻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식당에 가도 다 QR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기업이고 하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진짜 좋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조금 공신력 있게 QR이나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또 거기다가 불만 토로했다. 이렇게 왜곡을 해서 예. 불만을 토로했다. 예.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원래 그 3월에 너무 심해가지고 2월에 모집한 거죠. 원래 8명이 정원이거든요. 근데 6명만 모집한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 2명을 제외하고 그러면 3대3이 되는 거잖아요. 더 박빙이겠죠. 더 박빙이라서 3명은 온라인하고 3명은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 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뒤에 2분이 민원이 넣었을 거예요. 그거 했는데 저거가 강제 취소시켜가지고 온라인 서버 뭐가 에러가 나가지고 그분들이 막 항의를 하는 바람에 2사람을 더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넣은 것까지는 내가 뭐 거기서 저 기관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왈부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수업을 가단 말입니다. 갔는데 갑자기 분반이 됐다 하면서 그날 당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예실이면 바로 옆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여기서 6명이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6명인데 근데 여기서 6명을 수업하고 있는데 그날 갔더니 그날 일이 3월 18일일 거예요. 갔는 날 갔더니 여기에 4명 여기에 4명을 하게 됐다. 3월 18일 맞네. 그죠. 여기에 원래 6명인데 2명이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오는 순서대로 여기에 4명, 여기 4명 하게 됐다. 이러는데, 원래 여기에는 모든 어떤 물레, 뭐, 미는 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갖춰져 있고, 여기에는 정말 이것처럼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여기는 그냥 빈 책상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옆에 방에는. 그래 놓고는 이게 여기 4명이면 칸막이를 해야 되잖아요. 칸막이 자체도 우리 아까 파일 껍데기 있잖아요. 내가 아까 파일 갖고 오는 그런 파일 껍데기를 쭉 찢어가지고 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또 해놓은 거예요. 정말 뭐 아크릴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입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빈 책상에 있으려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수업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지가 또
그 팀장을 불렀어요. 팀장까지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무슨 내용입니까? 이래가지고 이래 됐다. 그러면 뭘 만들지를 모르니까 그냥 빈 책상만 갖다 놨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요리 수업을 해도 무슨 요리를 할지 모르지만 불이랑 도마랑 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어떤 도구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여기에 모든 게 있는데 여기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쓰고 내가 여기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또 이거 가지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다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팀장 하는 말이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해. 내가 그렇게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너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도예 강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사람한테 정창한테 다음 주에도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칸막이를 주문을 해놨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좀 주문이 밀려갖고. 그래서 도예 선생님한테 내가 약간 푸념 비슷하게 선생님 이게 진짜 너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선생님은 혹시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이랬더니 자기는 2명이 추가로 온다는 건 알았지만 그날 3월 18일 온다는 자체도 자기는 통보를 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얘기한 게 끝인데 거기에는 강사가 국가 뭐 재산으로 뭘 하고 도에 뭘 재료를 갖다 놔라고 했다 막 이렇게 왜곡돼가 적어 놓은 거예요. 민원 신청할 때 네. 전부 다 구두로 했어요? 구두로 했습니다. 전부 다? 예. 5건 전체를? 예, 전체 다 구두로 구두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서와 파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예. 그럼 이거는 이 내용들은 저는 인정 못하죠. 인정 못하다? 예.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예. 블랙리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3월 달에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어찌 보면 거기에 찍힌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찍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막 그렇죠. 온라인 예. 그것도 얘기를 했고 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약간 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가 그거는 나의 상상이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그래서 6월 3일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3월이면 3, 4, 5, 6 거의 2달이 흘렀잖아요. 2달이 흘러서 6월 2일 날 제가 수업을 갔어요. 3월 달 이후로는 뭐 면허적이 적힌 게 없잖아요. 있었으면 또 적어놨겠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다 갔다 그냥 다니다가 6월 2일 날 내가 뭔가를 그날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게 조금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요걸 제가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되는데 흙이라는 게 다음 주에 오면 그게 굳어져 버려. 근데 다음 주에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다다음 주면 보름 뒤에나 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스케줄이 이제 막박하니까 6월 2일 날 수업을 가서 제가 6월 5일 날 혹시 그때 그 전에 제가 1인 대관을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가 있고 그걸 한 2번 이용을 했었어요. 1인 대관 신청을. 1인 대관이 뭐예요? 1인 대관은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그거를 공간을 빌려 쓰는 거예요. 예. 공익실 거기 작업하던 그 실에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번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다음 주에 못 올 상황이 되고 하니까 6월 5일에 오전에 잠시 1시간 정도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그걸 지금 내가 얘기를 참 지금은 너무 내 발등을 찍은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야가 정치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야도 지금 와가 되게 의욕적이시네요 하고 이렇게 또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덕담을. 그래서 그냥 가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6월 5일 날
혹시 1인 대관 좀 신청하면 안 되냐 이랬더니 갑자기 얼굴 색이 확 바뀌면서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난색이 돼서 왜 그러죠 이랬더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안 됩니다. 개정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이 규칙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네. 해줬는데 네, 지금은 내가 안 그때 된다. 몇 번 했는데 그리고 담당자가 할 때 미리 얘기해야 다른 사람이랑 겹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미리 말해주세요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한테 문자 온 것도 없고 이게 벽보에 붙인 것도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도 없고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개정이 그러면 갑자기 나도 좀 막막하니까 그럼 혹시 개정이 되게 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절차를 한번 보여달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네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들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건지 홈페이지 게시는 안 되지만 나는 그 사실 유무를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기가 사무실로 또르르 걸어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뭘 믿고 그러면서 그래 그게 없이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민원인한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민원이 많이 생겨서 또 새로운 이유를 대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안 됩니다. 민원이라고요? 제가 그랬어. 무슨 민원요? 이랬더니 1인 대관을 금지를 하라는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민원 서류가 있으면 기록도 돼가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보여줄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것도 보여드리지요.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뚜루룩 따라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는 뭔가 있겠지 싶어서 중개 그거 5건 적어놓은 거 그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컴퓨터에 열어놓고 내가 제목이면 제가 저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컴퓨터 자료를 내가 빼내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면서 자기가 나한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혹시 박주희 때문에 도예반 강사랑 수강생들이 엄청 불편을 토로하고 오기 싫어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었어요? 나보고 묻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입니다. 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랬더니 박주희 씨가 안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스럽고 나는 수치심과 모욕감과 완전히 몸을 기관제가 아니죠. 그 담당 정직원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모멸감을 느껴서 너무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랬는데 종이를 이렇게 탁 주면서 보세요. 이 민원입니다. 서류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자기가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박별희 글자가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박별희가 5개가 보이길래 박별희가 혹시 제 이름인가요? 이랬더니 네 그렇게 많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또 어느 폭행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완전히 너는 정말 악성 민원이다. 네가 이렇게 민원을 많이 올리면서 다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좀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하면서 이래 하는데 갑자기 싹 뺏어가더니 자기가 찍고 민원 찢어버리는 거야. 확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내가 아니지 안 나갔지. 앞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민원 앞에서 내가 덜 봤으니까 내가 마저 봐야 되겠다. 다시 보게 해달라. 이랬더니 아니요 줄 수 없어요. 아까 줬지 않느냐. 그럼 주지를 말든가. 줘놓고 왜 뺏어가느냐. 이게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느냐. 이랬더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고 어딘가에 막 전화를 하고 막 톡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틈에 나는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지가 전화하고 하는 동안 하루 지는 또 옮겨잡고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시계도 걸리고 이제 이런 데 상처가 났겠지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런 죄는 내가 받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어째 보면 그 야기를 시키면 받기 위해서. 뺏어가지만 않았어도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밖으로 튄 거예요. 밖으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나한테 잡히기 싫으니까. 그 완전히 초등학생들 잡기놀이 하듯이 지는 도망 다니고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찰나는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그거 영상 찍힌 거야. 예, 마지막에 지가 또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는 틈에 저 틈에 내가 빨리 뺏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폭행죄를 뒤집어 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팀장이 아니나 다를까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남자 직원 한 명이랑 그 영상에도 그 사람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왔길래 내가 너무 지금 막 울분을 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래서 이 직원한테 모멸감 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사무실 CCTV가 없는 사무실 안으로 자기가 프린트 출력해준 그 자리로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자 무슨 내용입니까? 얘기를 해보시지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서류를 보여달라 했고 이런 정황을 설명을 하고, 근데 제가 일단 서류는 서류지만 제가 모멸감을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도저히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민원인 내가 설사 그 회원들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 대상자 당사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간질이다. 그랬더니 이 팀장이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앞에 팀장이 앉았고 옆에 씨가 앉아 있었는데 씨 빨리 사과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팀장이.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뭐 이래 하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가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못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특별 휴가를 내서라도 나와가지고 씨가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회원이랑 강사랑 3자 대면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나는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랬더니 그따 대고 그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러셨구나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가 담당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냐고 이제 그러고 흘러갔어요. 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거 원래 아니 그걸 울주문으로 재단을 떠나서 네. 우리 그 박주희 씨가 근무하는 시설 공단에서 예를 들어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혹시 작성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네. 그 우리 박주희 씨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시설 공단에서는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는 15년 그게 15년 동안 근무하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0년을 근무하고요. 민원인한테 이렇게 고소를 유발시켜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고소를 하고 악성민원 저렇게 내용을 왜곡돼서 적어가지고 저는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번에 고소를 당하고부터 첨부 서류에 저게 있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나는 내가 그것도 죄라고 그냥 다 뒤집어 써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종이를 내 앞에서 확 찍고 나한테 그런 욕설비 거의 언어 폭행을 하다시피 한 거를 다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얘기를 해봐야 그 직원이 또 인사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아무 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날 이렇게 몸을 부딪히다 보니까 저도 상해를 입어서 상해 진단서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2주짜리.
있더라도 나는 아무런 제기를 안 했는데 자기 맞은 걸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로서는 나는 괜히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였는데 내가 엄청난 가해자가 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 박주희 씨는 같이 폭행죄로 고소를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2주 진단이 났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황이다. 찾아갔잖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 했어요. 자, 그러면 예. 이걸 그냥 그 수강생하고의 그다음에 울주문화재단 체계해서 이걸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다른 걸 다 고소하고라도 네. 다른 걸 다 고소하고라도 이게 악성민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해서 위와 관리를 같은 문제를 하겠다는. 예외 방지한다. 이 블랙리스트란 말이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 세월에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향후 계획을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후 계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 급이나 어디 민원 제시하겠습니까? 묻지도 이런- 못하고요. 이런 일이 다음에는 안 그 일어나기 세상이- 위해서. 네. 지금 그 문화 쪽에 블랙리스트 걔가 이만큼 떠들어서 난리를 지기고 네. 감옥 가고까지 갔던 상황인데 이걸 어째서 언니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 위해서 내가 방송에 출연. 이거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그러면 모든 민원인들 한두 번 제공하면 자기들은 이걸 작성해서 관리하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네. 이 정부에 이 가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그냥 사실 그대로 적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 구미에 맞춰서 왜곡되게 내용을 적어서 편파적으로 적어 놓고 그러한 것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걸 첨부 서류로 활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건의를 했다가는 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여차해가지고 또 저는 제가 지금 50평생 성애폭행을 이렇게 당하고 보니 또 안 당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말 제가 땅을 파고 내가 묻어지고 싶을 정도로 제가 슬픔 속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예. 지금 검찰에서 약식 기술회가 벌금이 네. 100만 원 나왔다고 네. 했죠. 네. 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령을 안 했고 그러면 요걸 정식 그 재판에 청구하실 거죠. 네, 그 민원 동향에 보면 자기가 첨부 서류로 올린 게 자기가 씨가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걸 왜곡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밝힐 틈도 없이 100만 원이라는 양식 기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는 제가 그냥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10원이든 100원이든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동행한 분이 누구죠? 아, 예, 저는 박주희 씨 바로 친동생입니다. 제가 언니가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뭐 이렇게 일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언니가 카톡으로 나 더 이상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사건 기록 열람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너무나 언니한테 받고는 그 내용을 보고는 언니가 정말 나 이제 내 이 억울함을 대신 누가 밝혀줄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서류를 주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언니가 하기에 가족으로서 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기자회견 신청을 했고요. 저는 제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도에서 가서 이런
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정신과 치료를 혼자서 버티고 몇 달 동안 힘들게 지내왔더라고요. 제가 언니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지금 언니가 주택에 있지만 혼자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보시고 정말 울주문화재단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쏙쏙들이 좀 파헤쳐 주시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완전 중상모락 시켜가지고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이 블랙리스트를 앞으로 향후 만들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희 언니의 억울함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몸소 실천을 한 것 같고요. 실천을 한 값으로는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통을 지금 짊어지고 있고요. 제가 견디다 못해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었다 하면 이게 음식도 못 먹고 내과 진료를 그때 이후로 계속 받는데도 이게 안 돼서 정신과 치료까지 지금 받는 상황인데, 정신과에서도 지금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존감이 중등 이상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그 약을 계속 올려서 약을 주는 거예요. 약 없이는 지금 제가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취미로 제가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취미로 도예 하나 배우러 가서 제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기 가서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건의 좀 한 거 가지고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각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폭행에 연루돼서, 폭행에 연루가 된 거는 저의 실수지만 앞으로 이런 제2의 제3의 이런 수강생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고요. 건의는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정당한 행위인데 이걸 훼손당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목이는 1인 대관이 안 되는 거를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직권을 남용을 한 겁니다. 직권 남용을 한 거고, 정확한 민원에게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 있는 공신력 있는 안내만 해줬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2의 제3의 임기응변식으로 대하다가 민원을 야기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민원을 야기시켰으면 민원 서류를 자기가 그렇게 보존해야 되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서류를 자기가 나한테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안 되는 걸 자기가 몸으로라도 버텨서 유출을 나한테 일단 1차적으로 한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 앞에서 갈기갈기 종이를 찍고 구기고, 그거는 품위훼손입니다. 품위훼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법적인 감정에서는 제가 일단 CCTV가 있고 사진이 있어서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는 일단은 제가 제 값은 받겠지만 그 원인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됐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공무원으로서 행해야 될 자세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줬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쪽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도 내가 책임을 진 만큼 본인도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거든요. 모든 게 내가 촉발된 거는 다 무시되고 결과만 보고 법은 하는 거는 법에서 다스려야 될 문제지만 사회 통념상 이거는 사회에서 재판을 판단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